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시민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 대다수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오는 9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공공자전거를 중심으로 벌어진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오는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한 수원중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도록 쉼터를 마련한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지역사회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볕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낮 시간,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온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일하다 지친 인부들이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중흥교회는 7년 전부터 교회 1층 빈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꾸며 개방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가 추진하는 무더위 쉼터 사업에 협력하면서 이 공간은 구청이 지정한 공식 무더위 쉼터가 됐습니다. 교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고 한켠엔 음료도 마련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구청에서 구민들을 더위를 해결해 주려니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찾고 은행을 찾고 거기 다 업무가 있잖아, 평일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정시제 간판을 달고 하는 겁니다. 인근 오륜교회도 강동구 무더위 쉼터 사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회를 피서지 삼아 찾아온 외부인이 부쩍 늘었습니다. 상업시설과 달리 시민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어디서 모여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열려 있고 평일에도 올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갈 때도 있고 또 카페에 굳이 안 가도 되고 더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강동구엔 이와 같은 무더위 쉼터가 242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한 관계자는 교회의 경우 다른 민간 기관보다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앞으로 무더위 쉼터를 확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는 7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정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단장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의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차별금지 입법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예장합신 박삼열 총회장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은 그간 우리나라가 고수해온 유구한 역사와 도덕적 가치를 파멸시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계획안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런평 교수는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본계획안의 모든 독소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7일까지 비상기도주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한국교회가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교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5%가 논란이 되는 사항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3.9%에 그쳤습니다. 스스로 성을 선택하고 트랜스젠더 등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정책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선 67.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이러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은 66.2%가 반대, 27.6%가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봄, 가을철이나 출퇴근길에 자전거 많이 타실 겁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28,721건, 숨진 사람은 540명입니다. 이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7%에 불과했는데요. 사망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규제란 반발도 나옵니다. 몇몇 지자체들은 공영자전거 보관소에 안전모를 비치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고 자전거도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엔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하루 평균 2만 명이 이용한다는 서울의 공공자전거는 안전모를 함께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일부 지역에 한해 한 달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어쨌든 공공지를 타시는 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편치 않잖아요. 비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비치할 건지도 더 고민해야 되는 거고, 비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모가 회수되지 않는 분실 문제는 지자체 예산과 직결되고 정작 시행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정착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활동량이 많은 경우엔 안전모에 땀이 묻을 수 있어 위생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출퇴근할 때 15분 정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20분 정도 이용해요. 막상 출퇴근 시간에는 좀 선뜻 저쪽까지 가가지고 가져와서 쓰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타요. 원래 했어야 되는 거라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안 돼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론 안전모 사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가 오는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생명보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라이프호프의 대표적인 걷기 행사인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라이프호프는 내달 1일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8일엔 충북 오송, 9일엔 경기 안양과 서울 반포 등 11월 24일까지 전국에서 생명보듬 페스티벌, 라이프워킹을 개최합니다. 라이프호프 이명택 이사장은 안양에서 진행되는 걷기 행사는 교인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안양시민 등 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교회를 주축으로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이프호프는 9월 9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정하고 전국교회가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이를 위해 설교문과 동영상, 교육교재 등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지원하며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을 적극 응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원중앙교회인데요. 교회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카페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 중앙교회 건너편에 자리 잡은 예담 공감은 청년들의 창업과 자립을 도우며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각박한 현실에 꿈을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2016년 9월 예담 공감을 기획했습니다. 7포 세대, 5포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의 세대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고 좀 발전시키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담 공감은 카페와 창업지원센터 2개 층으로 마련됐습니다. 카페의 경우 교회는 보증금을 비롯한 관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청년은 월세의 일부 금액인 20만 원을 교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초부터 예담 공간 카페를 운영하게 된 박수빈 씨는 청년의 입장에선 카페를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적 부담이 상당한데 교회의 도움으로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음료 개발도 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지만 운영은 청년들의 자유에 맡깁니다. 실제로 카페 곳곳의 인테리어부터 교회 청년부 공동체 이름인 만나, 하늘, 두드림, 예담이 들어간 메뉴 이름까지 모두 박 씨의 아이디어로 꾸며졌습니다. 카페 위층에 마련된 창업지원센터는 5개 사무실로 구성됐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 10만 원으로 창업을 위한 회의 공간이나 개인 작업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나 돈이나 저희가 제약이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인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창업 공간을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든든할 수 있죠.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창업 아이템이나 노하우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중앙교회 박노철 목사. 박 목사의 바람처럼 청년들은 예담 공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며 서로에게 든든한 창업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9% 오른 62%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반등세가 이낙연 총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검토 지시와 폭염 안전대책 긴급 지시 등 정부의 폭염 민생 대책이 여론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달 27일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오산 미군 기지를 출발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북미 양측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장성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개최해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전쟁포로 수용소가 있던 지역 등에 약 5천여 구의 미군 유해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사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29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355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자 1,574명을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는 2011년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환자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가장 많았고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라오스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해 구조단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구조단은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의 집을 보수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고통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3.1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기획전시를 진행합니다.
전시엔 3.1운동 체험수기 등 실물자료 40여 점과 초기 기독교사 사진자료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정릉배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명자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뉴사운드교회 청관웅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서울 YMCA가 창립 115주년을 기념해 제9회 키즈월드컵을 오는 6일 개최합니다. 홍콩과 일본, 대만, 한국에서 약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이번 월드컵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축구대회를 비롯해 물놀이, 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